시민단체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많이 요즘 들어서 시민단체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정당이 하나의 그 어떤 걸 가지고 자기 것들을 펼쳐 나가잖아요. 근데 정당의 다른 모습을 띠고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마치 중립적인 것처럼 해서 그 어떤 이권이나 이익에 많이 세금 장사, 저번에 이제 그 뭐 정대협 가지고도 그런 이야기들 좀 했는데, 위안부를 내세워서 그 피해자들의 어떤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인생을 가지고 계속 뭔가를 한다 이거죠. 기부금을 모으고 계속 그런 활동들을 하잖아요. 근데 시민단체가 그게 하나의 자기의 사업화된 영역 아닌가, 비즈니스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금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자꾸 중간에 들어와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결론을 딱 지어놓고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 내지는 그거를 편파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사업화된 영역으로 끌고 가기 위한 그런 게 되어서는 곤란하고, 요즘에 또 사회적인 그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히 그런 이권하고 많이 사회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민단체는, 시민단체가 목소리 큰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그걸 가지고 흔들어내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을 예우하고 전문가들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한테 그 좀 위임을 하는, 맡기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전문가는 쏙 빠지고 그냥 전문성이 없는 그 사업화된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서로 간에 이권에 그 아기다툼을 하는 그런 이상하게 정치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우리 사회적인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특히 세금과 관련된 영역들, 그러니까 어떤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그런 게 참 많아가지고 요즘 들어서 시민단체에 대한 뭐랄까, 이게 염증이랄까 환멸이랄까 그런 게 점점 더 짙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부를 받고 그런 것을 하고 정부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 특히 정부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시켜가지고 거의 투명하게 돈을 어떻게 걷어서 어떻게 썼는가 하는 것이 정확하게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되고, 후원을 받아서 하는 시민단체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정부 지원 안 받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그 회계가 투명하게끔 정부의 법적인 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리고 너무 많아. 이게 시민단체가 모두가 자기 이익단체로서의 그 시민단체가 돼갖고 있지, 정말로 우리 사회에 필수적으로 이런 것에 적은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시민단체가 적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게 정치화됐어요, 전부 다. 그래, 어떤 정당하고 다 연결이 돼갖고 있고. 그리고 정당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요. 일반적인 뭐 문화예술 같은 경우도 의외로 관련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술하고 정치하고 사실 그렇게 뭐 친한 사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권력 집단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관련이 돼가지고 가는 것도 되게 이상해 보이고, 그래서 그쪽에 적을 두거나 줄을 선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혜택을 받는 구조, 그거 자체가 무척 문제가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 문화예술 관련은요, 이게 그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문화예술 쪽에는 지원이 없으면은 어떤 문화예술이 전부 다 대중영합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야지 돈이 돼야지만 자기가 먹고 사니까. 그 대중영합으로 간다면은 그 문화예술의 특수한 환경에서 특수한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소외가 된다는 거야. 그 시라든가 그 아주 인기 없는 것들요, 이런 것들은 전부가 소외가 돼버려서 안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일정한 부분은 정부가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되고, 그 문화진흥기금이 공정하게 활용이 되고 쓰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공정하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정치나 정치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만 지원이 더 되는 경우도 많고, 아는 사람 백으로 되는 경우도 많고, 이게 너무나 문제가 많아 보인다는 거야, 이것도요.
그리고 지자체 지금 선거를 따로 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지역에 뭐 풀뿌리 민주주의다 이래가지고 그런 풀뿌리 사업들에 대해서 막 이제 뭐 생태계를 쫙 지원을 해주고 막 그런 게 말이 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선거를 위해서 띄워졌냐 안 띄워졌냐 그거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안 되고가 또 많이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이 굳이 그럴 이유가 없을 텐데 선거에 열심히 선거 때마다 막 뭔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분을 밀었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은 항상 모든 지원의 또 중심에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항상. 그래서 이게 그 선거 때 열심히 띄워주면 항상 지원을 음으로 양으로 받는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선거 때 자기 영향력에서 많은 그걸 공헌을 한 공무원들이 더 빨리 승진을 하고 네. 이런 문제가 굉장히 그 폐해로 지금 와 있단 항상 말이에요. 지원을 받고. 예. 그래서 그런 그런 공무원이 먼저 올라가게 된다면 열심히 하고 중립에 있던 공무원들은 뭐가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그 소외감을 가지고 그 일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끔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스위스 같이 지금 지방자치 의원이라든가 네. 이런 것은 나는 없었으면 좋겠고 그냥 구라든가 시 정도도 없애버리고 그냥 광역단체장하고 광역의원 정도만 있는 것이 옳지 않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 생각해보면은 도단이나 광역시 단위 의원만 예.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예, 정직하지 않다는 거야. 패거리들이 지역의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는 느낌? 아니, 패거리끼리 해먹는 것이 된 거야, 이것이요. 지방자치단체가 스위스같이 자기가 봉사하는 단체고, 자기가 월급도 안 받고 나와서 우리 시라든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똑바른 이방과 똑바른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자기 패거리들 갖고 가는 그런 것이 돼갖고 있으면 이게 되겠냐고요. 이거 자체가 진짜 굉장히 큰 폐해가 많지 않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 생각을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 이렇게 되다가 양쪽 갈라치기 맨날 패거리 하다가 이거 뭐가 되겠냐 이놈의 나라 꼬라지가 아주 굉장히 회의가 많이 들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줄을 어디로 서느냐가 자기가 사는데 내가 편하게 가고 기반을 대고 지원을 받고 이런 거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한테 줄을 어디에 서느냐 그 지역에서 문화예술이 됐든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게 갈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하는 느낌? 그래서 네. 앞으로는 저는 그렇거든요. 인사라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어야지 공무원들도 이제 말을 듣고 그러긴 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직하지 않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자기가 또 당선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인사에 있어서 승진의 기준은 기한이라든가 그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사업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기획을 잘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증된 사람만 승진이 돼야 되는 것이지 자기 팬이냐 아니냐 자기를 보좌했냐 안 했냐 이게 무슨 놈의 승진 기준이 되겠냐 이 말이야.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이게 지금 다 도대체가요. 공무원이 왜 그렇게 휘둘려 갖고 있냐 이 말이야. 지금 이놈의 사회에서요. 이거 너무나 공무원들을 갖다가 말도 안 되게 지금 정치인들이 개차발 만들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 분야에 전문적인 일을 해온 사람들끼리 서로가 검증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이 돼야지 동료들끼리 서로 일을 잘 아는 사람들끼리 평가해 주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정확하거든요. 그런 거를 존중하는 그 시스템이 돼야지 선거에 너는 내 사람이니까 너는 나한테 충성을 보일 사람이니까 그거를 마치 빚 갚듯이 이렇게 보은하듯이 하는 거 그 다음에 그거를 코 깨가지고 계속 끌고 가는 거 거기에서 무슨 혁신이 나오고 창의가 나올까요? 저는 후퇴할 거라고 봐요. 계속 미래가 없다고 봐요. 그런 조직이나 사회 자체가. 그래서 자기 지역에 있어서 진정으로 자기 지역 발전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해가지고 지역 발전에 대한 공무원들 그런 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승진도 돼야 되고 동료들이 그 사람이 된 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정도의 타당한 인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자기한테 반대편에 섰다고 그러면요. 제일 좋은 부서에 있고 승진 1순위로 됐던 사람도 의원대로 가버린 거야.
완전히 다른 데로 밀려갖고 아픈 거야. 그것이 지역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검찰에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검찰에서 같이도 지금 이거 도대체가요. 이러니 이걸 도대체가 정부를 믿겠어요? 누구를 믿겠어요? 그러나 정말로 자기가 신념이 있다면 공무원들은 그거 상관하지 않고 나 월급 받고 국민에 봉사하고 제대로 좀 하겠다. 난 정직하게 하겠다. 그 생각만 갖고 살아야 돼. 아이, 그런 분들은 한직으로 물려서 또 빨리 쫓겨나요. 그렇게 살면 큰일 나요. 진짜 주변에서 그렇게 하다가 그냥, 예, 아무런 보호막이 없이 그렇게 힘든 거에 처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의 그 인사 문제, 이거 정말로 나는 개선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 옛날에도 내가 그 90년대에도 그걸 자치제 시작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바로 느낀 문제예요. 우리 친구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그거 소외돼 갖고 그냥 다른 데로 그냥 발령 나쁜 것을 많이 봤거든요. 엄청나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공정하게 돼야 되겠다. 우리 사회가 이게 참 정말로 불공정한 것을 당연시 여기고 그게 분노할 줄 모르는 국민 같으면 그건 그냥 노예로 살든지 그냥 쓰레기로 살아야 되는 거야. 아니 남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그거 분노가 안 나면 그 쓰레기밖에 더 되겠어. 내가 그 쓰레기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괜찮다고 보고 그렇게 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너무 가까이서 그렇게 사람의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평가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 같은 종류의 그 업군에 있다고 보더라도 약간 삼자적인 관계, 특별히 거기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그런 객관적인 사람들이 그거를 평가해 주는 게 또 훨씬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고 더 타당하게 되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저는 그 여야 문제를 떠나서 이 네. 국가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것은 변경을 불가하게끔 만들어놔야 돼요. 일정 부분. 그래서 그것은 정책적으로 전문가들과 이쪽에서만 끌고 가갖고 그게 될 수 있는 손을 못 대게끔 만들어버려야 되는 거야. 이게 정치가 그냥 막 자기네들 그 패거리에서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대로 이게 흔들려져 버릴 수 있을 것 같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과 아주 중요한 그 정책적인 문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많이 개선돼야 되겠구나. 우리나라가 아마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이건 많이 틀렸다. 지금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내가 한국인인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에서 내가 꼭 식민지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보면서 내국인이 부당하게 더 차별받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도나 정책이 너무 우대를 해주다 보니까 대학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세금도 그렇고 자녀들에 대한 혜택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정말 디아스포라 이방인처럼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또 들 때도 있고 이게 왜 이렇게 되었지? 어느 순간? 원래 그랬나? 우리나라가? 그런 생각이 또 들고 여러 가지 요즘 들어 생각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한 번도 제가 보수적이라고 생각해보고 살아본 적이 없는데 요 근래에 들어서 몇 년 안에 내가 왜 이렇게 보수적인 그런 스탠스를 잡고 생각을 돌아가게 되지? 내가 나이가 들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나는 그냥 시장 경제에 자유주의자에 입각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뭔가 착각을 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좌중에서도 많이 좌쪽으로 제가 가 있다고 예전에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체성이 다 뒤바뀌게 되지 않나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몇 년 동안 예. 이 정부 들어오고 나서 나는 바뀌었다니까. 더 심해졌어요, 저도. 왜냐면 정직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이게 무슨 너무 착각이었냐, 이 말이야. 정직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내가 뭐 좌다, 우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상식적이고, 좀 더 타당하냐, 신뢰할 수 있는 검증과 감시와 그런 게 갖춰져 있느냐, 시스템이 있느냐, 다 전문가가 예우받는 그런 충분한 시스템이냐. 그게 제일 중요하지, 뭐, 좌나 우냐, 이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별로, 케바케별로 봐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전라도가 지금 이쪽 문재인 정부를 지지해가지고, 됐다, 어떻게 하지만, 사실상 전라도가 200만도 안 되는 인구예요.
물론 이제 그 서울이나 그 경인 지역에 가면은 15%나 20%는 될 거예요. 전국적으로 흩어져 갖고 있기도 하니까. 그런데 제 친구들이라든가 이쪽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사실상 피해의식 때문에 찍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뭐 전라도 사람이 혜택을 보느냐? 전혀 혜택 본 것이 없어요. 그거 총리 몇 사람하고 국회의원 몇 놈들만 저거 혜택 보고 있다는 것이지, 전라도 사람이 무슨 혜택을 봐요. 그렇다고 여기가 무슨 뭐 공장이 더 특별하게 세워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상도 쪽에다가 그 공장 세워진 것도 아니고, 지방은 내 소외가 돼갖고 있잖아요. 사실상 지금은. 그러면 이 사람의 문제인 거야. 예? 그 전라도 사람이 됐든 경상도 사람이 됐든 이 사람의 문제인 거야, 이것이. 완전히. 사람이 그 이상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인 것이지,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정직한 사람들을 뽑고, 정직하고 그래도 양심적이고 기본 상식을 지키는 사람을 뽑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내 편이야 네 편이니까 절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것이 지금요. 그것을 지금 갖고, 그걸 내가 개거리 가갖고도 엄청나게 그 비판을 많이 했어요. 이 정부의 지금 부도덕한 거라든가 이게 지금 숨기고 간 거에 대해서. 그런데 좋아해요, 사람들이. 무덤덤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이죠, 더요. 뉴스에서 그 조국에 대한 뉴스가 한참 뜨거웠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 지지를 하시더라고요. 호남 분들이 전라도에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때 이게 아니, 잘못된 사람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고방식이 잘못된 거라니까. 전라도 사람이든 그 경상 사람이든요. 저는 너무 순박한 거예요. 정신 상태가 잘못됐지, 그거. 순박하고, 그러니까 순박하다 못해 너무 개념이 없구나. 이건 지지 문제가 아니에요. 부정직하니 하는 문제라고, 이게요. 커뮤니케이션 소통 자체를 할 수가 없구나, 그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스크럼을 짜가지고 우리 편 패로 묶어가고 상대가 부당하게 공격한다, 이렇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그 사안을 바라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안 자체, 그냥 있었던 사실 그 자체로 가지고 다른 경우에도 그런 식의 특혜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어지냐, 기회가 계속해서 패자부활전처럼 될 때까지 기회가 항상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당연한 의문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러고 봤을 때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사람들이 그냥 편가르기로 가니까, 패거리 그걸로 가니까, 네 편, 내 편. 우리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힘들 때 뭐, 손잡아주고, 그런 게 뭐 진짜 남는 거다, 뭐 그런 말들도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공격을 당하는 걸로 진영 논리로서만 가다 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아니요, 전라도가 민주화의 성지라고 그러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도덕한 사람을 거기를 갖다 지지를 한다면은 그 민주화 성지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 잘못된 거라니까? 민주화의 성지가 부패의 온상이 되는 거죠. 똥물을 끼얹고 가는 거라니까. 그러면 그걸 과감하게 갖다가 털어내야지. 그 부패의 똥물을, 지지 기반이 되는 거고. 왜 똥물을 뒤집어 쓰면서까지 그걸 지지를 하려고 달라드냐고요. 그것은 여야 야야 문제가 아니에요.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간에 그 똥물을 튀긴 인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털어내야지. 아니, 나의 정체성과 원칙을 지키고 갈 수가 있는 거고, 민주화라든가 이것을 더 강력하게 앞으로 역사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아니, 민주화라고 말은 해놔놓고, 예. 저런 그 말도 되지 않은 부도덕한 것이 일부 드러났는데, 그러면 양심적으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라도 느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지지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것도 아닌 사람들 지지를 왜 하냐고요. 그것 자체가 나는 참 너무나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 너무나 호남에서는 민주화 많이 팔아먹었다, 이거. 그리고 자기네들 이권 책임 놈들만 더 많이 생겨버렸다. 그게 누가 희생자가 됐냐? 거기에 희생하고 그게 진짜 호국 영령같이 그 고생했던 사람들만 더 지금 요거 더 묻게 생겼다. 나중에 이 정권이 그 부도덕하게 만약에 끝난다면은 그거에 대한 욕을 누가 다 더 얻어 처먹겠어요. 여기 지역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전라도는 멍에를 더 뒤집어 쓰고 간 사람들이 다 피해를 봐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지도 잘해야 되는 건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요.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경상도라고 그래서 다 어떤 독재라든가 이런 거에 찬성하지도 않는 것처럼 이렇게 지역으로 꼭 볼 문제는 아니고, 정말 큰 문제는 어른들이 세뇌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언론에. 선전선동에. 정말 선전선동에 무늬만 있는 선전선동이
한꺼풀만 싹 들춰봐도 당장 알 수 있는 그런 사실들이나 여러 가지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인 선동과 세뇌 작업이 있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포장해서. 근데 그거를 그냥 요거 없이 사람이 왜 듣고 싶은 거를 빨리 듣고 듣기 싫은 거는 탁 차단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진영 논리로만 듣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그런 그냥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지 않고 그게 제일 문제 같아요. 근데 너무나 세뇌에 쉽게 넘어가는구나. 장년층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그리고 우리나라 그 권력기관은 당연히 검찰 수사를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나는 옳다고 봐요. 그리고 법원에서 판결하면 돼요. 우리나라 법이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방해를 하려고 그러고 보면은 막으려고 그러고 이게 자기들이 비리 있는 거 숨기려고 하는 것밖에는 안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요. 전부 다. 예? 이게 진짜로 그 뭔가 모르게 가장 그 기초가 되는 뭐 법 자체도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이게 상식 이하의 짓 아니냐. 이거 참 진짜 요즘 하는 걸 가만히 보면 너무 한심스러운 것이 많고 전라도 사람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 인간으로 봐야 돼. 인간 자체가 그런 인간들이 쓰레기들이 많다고요. 뭐 보수라고 하고 아니면 저기 진보라고 그러면서 그런 말들 한 사람들 많아요. 요즘 그 누구예요? 진중권이라는 사람이 옳은 말을 많이 한 것 같잖아요. 그 상당히 독설가예요, 그 사람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굉장히 그 뭐 공정하다고 지금 보수 쪽에서는 생각하고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하려는 건 모르지만은 독설가이면서도 물론 말은 그 옳은 말을 막 한 것 같죠.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 상당히 독설적인 말을 많이 한 사람이야, 그 사람. 아주. 예. 그 보수 논객들 중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이렇게 치우쳤다고 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건 자기 스탠스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막 보수인 척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 진보는 진보라고 그냥 확 드러나요. 그런데 나는 보수도 살아나야 되고, 진보도 진보다운 사람이 살아나고 해갖고, 정말로 두 세력, 양쪽 극단 세력들이 정말 사라지고, 정말 우리 공동체적인 운명을 아주 깊이 있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걸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양쪽이 그냥 막 극단만 이게 그 말이 몇 개 들어가고 있는 거야. 가만히 보면은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주. 나머지 것들은 보면은 양쪽 다 너무 치우친 게 많아. 김현정 뉴스소도 조금 그렇기도 하고, 김어준인가 그 사람 같나? 아예 그건 뭐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짓들을 하도 하고 남 실드 쳐주고 정부 실드 쳐주기 하고 언론이 왜 정부를 실드 치고 앉아 있어? 그걸 갖다 비리가 있으면 파헤치고 바로 공정하게 보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말도 되지 않는 짓이고요. 그래서 정부는 비판을 받아야 될 대상인 거고 국민은 그걸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걸 무슨 놈의 그저 정부 변명만 맨날 해주고 앉아 있을 거냐 말이에요.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짓이지. 예. 비판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언론이. 그래야지 그 견제가 되잖아. 옛날 삼사같이. 예? 사안부 사관원 홍문관 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조금이라도 그 관료들이라는 게 잘못하면은 당장 난리를 쳐버렸잖아, 옛날에는. 그리고 안 되면은 유생들이 나와갖고 뭐 임금님한테 딱 상소하고 그랬잖아요. 열흘간이고 앉아서. 그런 것은 못할지라도 그 공정한 보도 하나를 못해요? 근데 진보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계속 비토 반대를 했거든요. 예. 계속 의전부터 시작해서 그런 일을 추진하면서 하나하나 다 꼬투리 잡으면서. 근데 지금은 그 죄가 있어가지고 피해자 신분으로 검찰에 왔다 갔다 하는데도 막 거기 차를 닦아주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렇게 너무 사랑한다는 거지. 그 사람 잘못된 것도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 집단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진보가 뭐를 하냐면 세금 장사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에 정책적으로 나한테 유리하게 돈뿐만이 아니고 어떤 그 자녀 문제에 있어서나 군대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학교 문제 그런 거 취업 문제까지 다 연결이 돼 있겠죠. 그래서 정책이라든가 그런 게 그 패거리들을 위한 끼리끼리 이너서클로 계속 가고 있다는. 그래서 요즘은 뭐 시민단체가 정말 계속 부상을 하잖아요. 시민단체의 그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그게 과연 맞나 그런 생각도 들고 다 비즈니스 장사 같은데 딱 보니까 세금을 더 많이 지원받고 기업들로부터 더 많이
이제 후원을 받고, 그러니까 삥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게 비자발적인 후원금 가치도 보이고, 여하튼 그런 거를 패거리를 지어서 새를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뭐라고, 이게 전체주의의 그 목소리 같기도 해요. 전체주의가 이렇게 선전선동과 패거리로서 새를 떨칠 때 과연 여기에서 상식의 목소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패거리로 이렇게 갈 때. 북인을 해요. 다 침묵을 해버린다니까, 사람들이요. 피해를 당하니까. 린치를 자기가- 당하니까. 예. 자기가 목소리 조금 나면 피해를 당하니까 다 네. 침묵을 하게 되고, 불이익이 오잖아요. 이게 정치가 아니고 종교 집단의 행동같이 하고 있는 거야. 보수 쪽에는 기독교 쪽이가 더 이걸 주도해 나간 것 같고, 지금 진보 쪽에는 우리 남이가 같이 잘 해보자, 사회보장이라든가 이쪽에 혜택을 더 주겠다 하고 자기들 이속을 더 챙겨버린 것 같고, 이게 공정하지 않다는 것에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고 이걸 법을 만들고 하는 것은 그게 상식이라는 것에 기반을 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 어느 누구가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어느 누군가 소외되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국가적인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무너져버리면은 그 전체주의로 가든지 전쟁으로 가든지 기타 아주 나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파시즘과 뭐 나치즘과 메카시즘 그 사이에서만 그런 광풍들만, 극자와 극우들만 설치는 세상이 돼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반대와 반대의 반대만 살아남는. 나치가 네. 아돌프 히틀러 하나 때문에 그 나치가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이 히틀러가 그렇게 부상을 하면서 나오려고 했었을 때 그 반대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다 침묵같이 묻혀버리고 나머지 사람들의 침묵과 지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다 묻히니까 나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전체주의가 돼서 폭압적이고 광란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런데 우리 나치만 그럴까? 프랑스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영국도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소련은 더 심하게 예뻐졌던 나라고, 중국 안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안 할 것 같아요? 수도 없이 할 수 있는 나라예요. 일본은 이미 그 제국주의화 해갖고 했던 나라 아니에요, 그 인간들은. 그래서 인류가 살아나가는데 우리 민족이고 우리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상식적인 사람들의 사고로 갖고 이게 돌아가고 있냐 안 돌아가고 있냐, 이것이 더 문제인 거야. 이 상식적인 시스템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시민들한테 있냐 없냐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거 내가 볼 때 먹고 사는 문제는 에너지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정치적인 이 시스템은 상식적인 것이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법을 어겼으면은 정확히 수사를 받고 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것만 돼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